저희 뒤에 이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강아지 맹견으로 불리는 로트와일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었는데 한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에 탔다가 맹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 대리운전 기사 부부였는데 두 분 다 좀 부상이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5일에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곳에 올려왔는데 맹견에 사람이 물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구경을 하는 견주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지난 1월 16일 날 부산에서 발생이 된 일인데 이 40대 남성이 아마 이제 부인하고 2인 1조로 이제 시스템으로 이 대리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서 대리기사 호출이 오면은 부인이 이제 차를 몰고 곳까지 갔다가 이 남편이 몰고 가면 부인이 차를 몰고 뒤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 그런데 1월 16일 날 새벽에 이제 그런 그 호출이 있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에 딱 보니까 방금 여기 보시는 이 로트와일러를 포함해서 차오차오도 굉장히 덩치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각 개들이 한 3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저게 뭐 좀 순하겠구나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좀 가속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견주가 차를 세워라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그 대리기사 이분이 이제 폭행을 당하니까 아내가 와서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폭행을 당하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조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로트와일러가 나와서 이 아내의 머리를 갖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털이 이렇게 많이 이제 빠지고요. 그래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뛰어가서 그걸 말리는 상황에서 손과 팔을 다쳐서 전치 4줄 입고 뭐 아내도 전치 2줄 갖다 입었다라고 합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날도 어두운데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을 것 같고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리기사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이씨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부상당한 대리운전 기사의 목소리를 듣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찾아보니까 해당 커뮤니티에 견주라고 주장하는 분이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로트와일러의 경우는 평소에는 사슴인데 뭔가 주인이 위기에 처하면 사자가 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무서워서 사실 잘 말리지는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잠시만.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혹시 해명할 일이 있으시면 YTN으로 연락 주세요. 02-398-8585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저희가 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맹견에 입마개가 없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차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차 안에 있더라도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맹견에게도 입마개를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쨌든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대리운전 기사 부부를 물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동물보호법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5종이 맹견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 그리고 핏불테리어, 방금 이제 나왔던 로트와일러, 그리고 아메리카 스태포드 셔 테리어, 스태포드 셔 불테리어 이 5종류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21조의 맹견 관리에 보게 되면 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을 할 때는 목줄 입마개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맹견의 탈출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장치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차에 태우고 거기에 고리를 거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견주분도 본인이 말렸다, 그리고 자기도 무서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어떤 말씀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무서웠으면 입마개를 채웠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안 채운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어겼을 때는 1차에는 100, 2차에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이 맹견이 차량 안에 있을 때도 입마개를 갖다가 해야 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동물보호법 적용을 갖다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거기에 고리만 채워놨었으면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개가 차 밖으로 뛰어나왔으니까요.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견주 같은 경우도 진단서를 떼어서 예. 나 쌍방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 입장에서는 이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피해를 입고 또 쌍방 폭행으로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경찰이 이제 차량 블랙박스를 좀 확보를 해달라라고 경찰한테 얘기했는데 네. 경찰도 아마 그 당시에 개가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 그것이 기한이 지나서 지워진 상태인데 뒤 따라오던 이제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차량 블랙박스 그거는 상당히 화질이 떨어지는데 예. 뭐 그거라도 지금 현재 어떤 증거 자료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리기사가 경찰의 대응에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끝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그 맹견을 사육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서 예. 맹견을 사육할 때는 허가를 할 수 있는 그 허가제,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개정안을 6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4월 27일부터 전면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맹견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줘야만 이제 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방자치제에서 이걸 인수하는 그런 규정도 만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허가된 경우라도 이번 경우 같이 사람을 공격할 때는 예. 그것이 이제 사육 허가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해명하거나 반론하고 싶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YTN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관련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